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따지다 보니까 벌써 199회가 됐네요. 그죠? 네. 자연스러운 나를 만나다. 자, 다음 주면 200회입니다. 이렇게 정말, 횟수로만 따져도 4년. 여러 가지 또 부대적인 것까지 따지면 5년 넘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연금박사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녁에 7시에 했던 적도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쉬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시로 옮겼죠. 그래서 지금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죠. 방송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요. 댓글창에다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안 계시죠? 다 구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1시간 동안 전부 다 읽어가면서 답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여기 해결이 좀 덜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여기 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네.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방송, 바로 연금박사 라이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에 대한 거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물어보신다면 저희 전문가들 또 연금박사 라이브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자,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슈가 뭐 있었나 봤더니 건강보험료 인상 이슈가 있네요. 건강보험료. 자,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고,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기로 정평이 나서, 대부분의 국민이 저렴한 연금, 이제 저렴한 의료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수술 한번 하겠다 하더라도 몇 천만 원씩 드는데, 우리나라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이면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건강보험료 인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 한 3년 동안은 건강보험료가 이제 좀 고정이 돼 있어서 더 이상 동결돼 있다가 올해 건강보험료 또 인상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현재 지금 7.09%, 그러니까 소득의 7.09%,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 8% 정도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이것이 내년에 0.1%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8.1에서 8.15 정도가 되겠죠. 합치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소득의 8%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러면 건강보험료 소득의 8%를 낸다, 이런 부분도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따져보시면 일단 소득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만원 벌면 9만원. 근데 내년부터 이게 또 올라가잖아요? 9만 5천 원이 해서 최대 13%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한 몇 년만 지나면 100만원 버는 사람들은 13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그것도 또 올라가겠죠? 거의 한 10% 가까이. 자, 그러면 거의 소득의 한 20에서 25%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대부분 환급 받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안 내시지만, 일정 수준 이상 소득 되시는 분들은 세율이 6%부터 15%, 24%, 35%, 최대 49.5%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율이 한 20%만 된다 잡아도 10%, 20% 정도 세율을 내신다면 사실 내가 번 소득의 40에서 50%를 국민연금보험료,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세금 이렇게 해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야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연금 받는 거니까 그래서 취소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도 물론 의료비 혜택 받으시는 거니까 다 혜택 받긴 하는 거죠. 세금도 사실 세금도 내고 나면 국가에서 그거 가지고 어쨌든 살기 좋도록 여러 가지 또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항상 이렇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걷어가는 거는 괜찮다. 걷어가는 거는 뭐 많이 걷어가도 된다. 그죠? 하지만 걷어간 만큼 뭔가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죠? 네. 세금을 걷어가지고 뭐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 월급 주고 있다거나 뭐 그죠? 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걷어간 만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그런 분에서 과다한 혜택을 줌으로써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건강보험 재정도 지금 거의 다 이제 막 부족해져 가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그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지금 건강보험료가 어쨌든 점점 더 부담이 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꼭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점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구리손님 반갑고요. 김정민님 반갑습니다. 떡국님 반갑습니다. 김모리님 반갑습니다. 이쿤님 반갑습니다. 피아노님 반갑습니다. 양천근님 반갑습니다. 황둘리정님 반갑습니다. 손감녀님 반갑고요.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정바위섭님 반갑습니다. 열매님 반갑습니다. 두아이맘님 반갑습니다. 허브양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68년생이시군요. 네. YSKR님 처음으로 인사드리셨는데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YSKR님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소별님 반갑습니다. 옹당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동숙님 반갑고요. 리운케이님도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인사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지금 사적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원래는 법적으로 사적연금,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하신 분들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현재 예외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 가입하신 분들 연금 탈 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개정안 법안 발의된 걸 봤거든요. 그거 국회에 의한 정보, 거기 가시면, 시스템에 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봤는데, 그 법안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적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법적으로 면제해주겠다라는 조항인데, 면제받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단서조항.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딱 보고 있다 보면 이게 사적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단서조항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 단서조항을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명시하는 확실하게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모르고 일반인들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냥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마치 겉으로는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면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다수 국민들에게 결국은 사적연금 받으시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영상을 좀 촬영해가지고 수요일날로 여러분께 올려드릴 거거든요.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법안 내용을 직접 보시면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겠다는 법안이 단서 조항에 따라서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연금박사는 그런 걸 계속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연금 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제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여기에 보시면 1800-3624 보이시죠? 네, 저희 센터에서 궁금한 거 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뭐든지
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행운님 반갑습니다. 셀틱 글래스코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이우영님, 네, 안성 이우영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쿠님, 매주 월요일 방송 보면서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매주 보시는군요. 네, 보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인사도 해 주십시오. 네. 자, 월요일 방송,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김순자님 오늘도 좋은 정보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이천사님. 덕분에 연금 700에 도전하고 있네요. 아, 좋습니다. 네. 월 700만원 평생 월급 받기. 화이팅! 우리 포이천사님, 화이팅! 그래서 퇴직 이후부터, 은퇴 이후부터 월 700만원 평생 받으셔서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명호 손명호님, 네. 안녕하세요. 백사님이 한마디 좋으니 연금 수령 시점에 월 1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조언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언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네. 저는 65년 9월생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46만 7,770원 납입하고 있고요. 64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 계획입니다. 그리고 65세에 수령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는 65년 9월생이고요. 네. 같으신가요? 네. 현재 국민연금 임의 가입으로 89,770원 납입하고 있고요. 64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 계획입니다. 그리고 65세에 수령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셨는데요. 가성비를 고려할 때 저희 금액 내리고 처리 금액을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65년 9월생, 60세가 이제 다음 달부터 되시겠네요. 9월, 이번 달에 이제 60세가 되셨네요. 자, 일단, 자, 손명호님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이시면서 배우자도 임의가입자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가 다 임의가입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명호님은 지금은 임의가입자가 아니시고, 제가 보기엔 뭐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이시겠죠. 요거 가입자 정확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46만 7천원 납입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달까지는 60세이고 이번 달 이후부터는 이제 임의 계속 가입으로 전환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배우자도 같은 나이이신 것 같고요. 근데 배우자를 금액을 올리려고 한다? 글쎄요. 가성비를 따지자면 배우자분이 조금 더 올리시는 것이 좋긴 하나, 사실 손명호님께서 그동안 지금까지 연금을 납입했던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손명호님의 금액을 낮추게 되면 전체 금액의 평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배우자분의 연금을 따로 올려주는 건 모르겠지만, 손명호님한테서 뭐 몇만 원 빼가지고 난 배우자님한테 몇만 원 넘겨주고 이런 건 크게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신 경우에는 또 유족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부부가 각각의 연금을 각각 늘리시는 게 좋지, 뭐 누구 걸 빼가지고 누구 걸 주고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분 중에서 혹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손명호님께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소득공제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배우자님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세제택에서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하셔야 됩니다. 건강 상태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죠?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가성비만 고려해서 남편분 걸 빼가지고 배우자 걸 올린다?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단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방송에서 일일이 뭐가 좋습니다, 나습니다를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두 분의 건강 상태, 두 분의 직업 상태, 그 다음에 어쨌든 두 분의 과거 연금보험료 납입 내역,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감안하지 하더라도 관계없이 각각의 연금을 계속 늘려가시는 것이 좋지, 누구의 걸 빼가지고 누구한테 넣어주고 이런 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진종원님 반갑습니다. 제이하루님 안녕하세요. 사적임금 건강보험료 부과 이슈에서 비과세연금도 포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과세연금보험은 사적연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뭐 사적연금, 개인연금, 비과세연금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법상, 세법상, 국가에서 법령상 사적연금이라 함은 연금저축 IRP를 말씀드리는 것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비과세 연금보험은 사실 국가에서는 이걸 연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축성 보험으로 보고 있지. 그래서 건강보험료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자, 이쿠님 개인연금도 건강보험 부과된다고 보시는지 93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자, 일단 93년도에 가입하셨던 연금들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비과세 상품은 기본적으로 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이 된다 하더라도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연금은 건강보험법이 어떻게 바뀌든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만 되냐? 2001년 이후에 가입했던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제 기본적인 취지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죠? 근데 법을 잘 만들어야지 실제로 사적연금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 법을 잘못 만들면 사실 국회의원들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오히려 더 부과되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번에 법안 발의된 거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YSKR님 62년 8월생입니다. 박사님 폰으로 봤습니다. 네, 폰으로 보시는군요. 자, 포이천사님 연금 40년 도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민연금 40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47년까지 가능합니다. 47년까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일찍 가입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47년까지 안 될 거고, 네, 납입기간 포함해서 40년 도전해서 국민연금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우영님 추납부 최대 119개월인데요. 그 기간 안에 군 복무기간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91년에 제대했습니다. 그럼요. 군 복무기간 포함해서 최대 119개월까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이 다 포함해서 200개월 나온다 하더라도 200개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 기간 포함해서 11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91년도에 제대했죠. 근데 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기간이어야 되니까 혹시 88년 1월 이전에 군대 갔다 오신 기간은 빠집니다. 자, 두한맘님 연금저축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노란우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건강보험료에 상관없을까요? 네. 노란우산에 대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노란우산은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내시기 때문에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 개정안에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건강보험법상에서 원래부터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 소득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입니다.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겠다 혹은 면제하겠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란우산은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노란우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에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집 팔아서 집에 팔아가지고 한 5억 정도 차익 남겼다. 이것도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은혜랄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이님 질문 드립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60세까지인데 60세 넘어서는 회사에서 반절 내주지 않고 본인이 임의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고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될 경우 본인이 임의가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때 임의가입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임의가입은 안 하고 싶거든요. 네. 60세 이후부터는 회사를 다니시건 안 다니시건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은 자유롭게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계속가입, 임의가입은 아니고 60세 이후부터는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하거든요. 임의계속가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안 하시겠다면 안 내면 되는 것이고 하시겠다면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시겠다면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보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소득이 있으시죠? 그 소득의 9%, 내년부터는 9.5%를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로 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무는 아니니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9% 내시는데 60세 이후부터는 회사가 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9% 다 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시든 안 내시든 임의계속가입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우리 사랑이님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요. 하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왜? 아니, 회사가 절반을 안 내주니까 안 하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줬기 때문에 정말 좋았던 것인 거고, 회사가 절반을 안 내주고 내가 9%를 다 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님 60세 이후에 이미 계속 가입해서 웬만하면 국민연금을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돈, 뭐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그 돈 이미 계속 가입 안 하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괜히 엄한 데 써가지고 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점점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가성비, 낸 돈 대비 연금 받는 거는 일반적인 개인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좋습니다.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는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9%를 다 낸다 하더라도,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계속 가입은 꼭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박경님 감사합니다. 포이차인서님, 파이프라인 4개, 파이프라인 4개, 5개, 6개 많이 만드실수록 좋겠죠. 그 파이프라인 4개가 다 안전한 파이프라인인지 꼭 점검하십시오. 하나가 새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는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는 커졌다 작아졌다가 굉장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4개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파이프라인 4개, 내 연금 파이프라인 4개가 정말 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녹슬지 않고 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꾸준하게 나올 것인지 이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동숙님 남편이 정상연금 수급이 9월부터 188만원 예정이었는데 지금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월 300 정도 소득이 있어 1년은 연기했답니다. 자, 1년 연기해서 내년 9월부터 200 정도 연금 받을 거랍니다. 잘한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취소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자, 일단 지금 남편분께서 63세가 되셔가지고 정상연금,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되셨는데, 자, 이 계약직으로 300 정도 소득이 있어서 연기하셨다고 합니다. 자, 계약직으로 월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을 감액되려면 소득 금액 기준으로 현재 309만원, 내년부터 더 올라가겠죠? 그 실제 월급 기준으로 한 400만원 이하로 받으시게 되면 국민연금 감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내가 한 300만원 있기 때문에 감액받을까봐 국민연금을 연기했다? 아니죠. 의미 없습니다. 연기 안 하셔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받으실 거면 지금 취소하고 연기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셔도 감액 한 푼도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건 그거고, 만약에 지금 남편분께서 소득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계약직으로 300만원 정도 계속 받으실 소득이 있는데, 국민연금 188만원, 국민연금 200만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받아서 노후자금이 부족해서 이 계약직 3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해서 국민연금 200만원 더 받으셔가지고 다 쓸 거면 받으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내가 계약직 300만원 있으시고 해가지고 굳이 당장 돈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국민연금 188만원 받아가지고 통장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그죠? 그럴 바에야 받으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럴 바에야 연기하십시오. 그러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가서 최대 5년까지 연기하게 되면 이 연금 188만원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보면 거의 300만원 가까이 5년 후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일찍 돌아가실 거라면 빨리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평균 수명 정도만 살 수 있다면 우리 동숙님 남편분 연기하시는 거 잘하신 거고요. 소득 때문에 연기할까 말까를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받으시고 필요 없다면 5년간 연기하셔서 최대 36%에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업그레이드된 금액을 68세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 그게 사실 제일 유리한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꼭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지션사님 이제 6년 남으셨는데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프라인 4개 잘 점검하시고요. 자, 손명호님 지역가입자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가입자 맞습니다. 자, 새꼬마님 안녕하세요. 9월의 첫날 반갑습니다. 조만간 퇴사한 후에 퇴직금 1억 정도를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처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연금 개시 안 하고 5년 정도 후에 연금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럴 경우 이자는 있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우리 새꼬마님 55세 넘으셨죠? 네, 퇴직금을 받으셔가지고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으로 받으시는데요. 예, 바로 개시하셔도 되고, 내년에 개시하셔도 되고, 5년 후에 개시하셔도 되고, 10년 후에 개시하셔도 되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개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IRP 계좌에서 연금 개시를 하겠다는 것은 그냥 인출에 쓰겠다는 거니까 필요한 만큼 뺏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정적으로 받고 싶으시면 그 은행, 그 증권사에 가셔서 IRP 계좌에서 고정적으로 빼달라고 하면 빼줍니다. 다만 그 뺄 수 있는, 연간 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죠. 최대 1,500만 원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퇴직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정도, 1억 정도가 넘으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를 매년 뺏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는 오늘부터 뺏어도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 해도 되는 것이고, 5년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내가 5년부터 뺐으면 5년간 굴려야 되는 거고, 뺐쓴다 하더라도 내가 1억이 있는데 1,000만 원 뺐으면 9천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RP 계좌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수익이 자동적으로 붙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IRP 계좌는 말 그대로 계좌, 말 그대로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 그냥 가방, 바구니에 돈을 넣는 겁니다. 넣어서 그걸 어떻게 굴릴지 또 고민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1억 들어온 퇴직금을 가지고 뺐을 것인지, 아니면 그걸로 내가 이자 정기예금으로 굴릴 것인지, 아니면 뭐 펀드를 할 것인지, ETF를 할 것인지,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걸 결정하셔가지고 거기서 운용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시면 가만 놔두면 아무 이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퇴직금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 IRP 계좌로 퇴직금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IRP 계좌에서 잘 굴릴 수 있으면 굴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5년 후에 개시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개시하세요. 개시해서 그 개시된 연금액을 적립식으로 재투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으로 개시해서 그걸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투자 상품, 좋은 연금 상품,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려고 할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IRP 계좌에서 잘 굴릴 수 있으면 잘 굴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굴릴 수 없다? 그러시면 55세가 넘으신 분들은 연금으로 개시해서 바깥에서 굴릴 수 있는 상품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SYS님, 공무원연금 7년 후에 국민연금 3년으로 최소 10년을 채우면 어떤 연금 받을 수 있나요? 공적 연금 연계 중 유리한 연금은 무엇인가요? 자, 공무원연금은 7년 가입하셨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3년 가입하게 되면 공적 연금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연금이 유리한 게 아니라요. 공무원연금 7년치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으로 드리는 거고, 국민연금 3년치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10년을 못 채우면 국민연금도 연금으로 못 받고 공무원연금도 연금으로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개를 같이 공적연금 연계하시게 되면 각각 10년은 채우지 않았지만 합쳐서 10년이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공적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명원이 그런 방법이 있네요. 만약 처해금액을 늘려면 얼마를 넣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가정부부, 저는 국제기구 직원으로 해외에서 거주로 지역가입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저는 남편분의 국민연금이 지금 굉장히 높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손명화님께서. 그래서 배우자분 같은 경우에는 연금액을 늘리면, 연금액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두 분이 오래 사신다면 최대한 늘려놓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신다면 중복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종합적으로 가정해 봤을 때 우리 배우자분께서는 연금액을 지금 89,000원 내고 계신데 너무 작고요. 대략적으로 한 중간값 정도,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배우자분도 국민연금을 일정 부분 확보하시고 그리고 오래 사시면 될 것 같다. 어쨌든 적게 내면 가성비는 좋지만 연금액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위값 정도,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JR님, 그럼 퇴직연금도 사적연금에 포함되지 않겠지요? 자,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쵸? 근데 법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사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서 연금으로 받으면 사적연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퇴직금도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되지만 퇴직금을 만약에 IRP 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정할 때 법이 고쳐져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네,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사적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법조항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죠? 미필적 고의?
어쨌든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좀 주의 깊게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샬로님, 임의계속가입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직장가입자입니다. 네, 그럼요. 일단 자, 연말정산 하시죠. 그러니까 임의계속가입이라는 것은 60세 이후시지만 연말정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국민연금 불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임의계속가입을 했고 뭐 추납을 해서 뭐 연간 1,00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들어가 보시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동으로 소득공제 되겠습니다. 자, 이용님 감사하고요. 선명호님, 참고로 여기는 프랑스이고 가을을 주축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 비가 자주 오죠. 업무 기간 중인데 일하는 것보다 박사님 방송이 중요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 업무 시간 중인데 이렇게 또 방송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한국 시간은 밤 9시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방송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지금 월요일 그쵸, 저희는 밤 9시지만 프랑스는 지금 오후 2시 한참 일하실 시간이신데 연금 박사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명호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질문 주시면 도움 드리겠고요. 만약에 한국 시간이 맞으시다면 저희 센터 문의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담당자 통해서 이렇게 상담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문의 주셨지만 대략적인 답변은 다 드릴 수가 있지만 구체적인 답변들은 결국 개인 상황을 보고 답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임승준님 반갑습니다. 네. 마리무님, 아이걸로 변액연금보험이 좋을까요? 일반보험이 좋을까요?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자, 연금을 아이 이름으로 하신다면 지금 일반연금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요. 금리 연동이기 때문에 되게 낮고요. 변액연금보험 중에서 투자 수익에 연동하는 보험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좀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투자를 잘한다면 수익이 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아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연금 중에서 최저보증연금 지금 나와 있죠. 7%짜리 8%짜리 최저보증연금 나와 있는데 이런 연금이 아이들이 했을 경우에 나중에 굉장히 많은 연금이 지급되더라고요. 그죠? 변액연금보험으로도 사실상 일반 투자 수익으로서도 내기 쉽지 않은 그런 연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우리 마리모님 저희가 다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연금과 일반 순수 변액연금과 최저보증연금과 이런 것도 다 비교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연금액은 안정적인 금리 연동으로 가기 때문에 원금의 손실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대신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액연금보험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높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이 이름으로 하신다고 하게 되면 그냥 최저보증연금 최근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 자녀연금 편 그걸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 문의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박이선님, 남편이 55년 6월생인데 1억 즉시연금 가입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55년생이시면 지금 70세시거든요. 70세에 가입하실 때 1억 즉시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자, 1억 즉시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1억을 내시고 다음 달부터 연금 받으시는 건데요. 연금 받는 형태가 내가 10년 확정기간 동안 받겠다. 그러면 대략 한 월 90만 원 정도를 10년간 확정받고 원금 소진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년 확정으로 받겠다. 그럼 대략 한 5, 6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로. 그렇지 않고 종신으로 받겠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그날까지 평생 받겠다라는 것을 하시게 되면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70세시기 때문에 뭐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얼마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략적인 것들로 제가 해보자니 종신연금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10년 확정으로 받을 것이냐 뭐 20년 확정으로 받을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고요. 어쨌든 즉시연금을 가입하신다는 것은 내 원금 1억은 이제 소멸되는 것이고 그걸 연금으로 평생 받을 것이냐 기간으로 나눠 받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 1억을 내서 일정 기간은 불렸다가 5년이고 10년이고 불렸다가 연금 받으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연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억을 내서 5년이든 10년이든 불리는 기간 없이 바로 다음 달부터 받으시겠다. 이러시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연금을 드리는 회사도 뭔가 기간을 줘야지 뭘 하죠. 기간 없이 바로 다음 달부터 달라 하시게 되면 그냥 뭐 기본 이자에다가 잘라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것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우님, 똑똑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가 좀 좋긴 한데요. 머리가 좋다고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네. 세상은요, 머리 좋은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풍부하신 분도 잘 사시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정방위선님, 5년 후에 받을 경우, 그쵸? 5년 후에 받을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이 좀 있긴 한데, 아무래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유리해지거든요. 자, 5년 후에 받을 경우에는 그냥 불린다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막 높아지진 않아서, 그리고 75세부터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연금액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면 저희가 상품 설계를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정확하게 어떤 상품이 얼만큼 나오는지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주승님, 5년 연기해서 국민연금이 300만원 되면 건강보험료 세금 폭탄 안 맞나요? 네, 건강보험료 세금 폭탄 맞으세요. 아시겠죠? 이주승님,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폭탄 좀 막고 싶어요. 대신에 국민연금 한 1,000만원 받고 싶어요. 그죠? 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셨어요. 집을 사가지고 집을 팔 때 거기서 양도 차익이 생기면 집값이 올라가지고 양도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값이 안 올라서 양도소득세 안 내는 거하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폭탄 맞는 거하고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집값이 올라야죠. 네. 집값이 세금 폭탄 안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값이 안 오르면 됩니다. 연금 적게 받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익 안 나면 됩니다. 손실 나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냅니다. 하지만 내가 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해당하는 세금과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주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늘어나서 많이 받게 되면 국민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자체가 2001년 이전 납입분은 과세하지 않고요. 또 2002년 이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연금소득공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인적공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 300만 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와봐야 한 10만 원, 20만 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3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300만 원 받는 것의 50%인 150만 원에 대한 8%. 대략 얼마죠? 한 10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00만 원 국민연금 받으신다 하더라도 세금 한 15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내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폭탄이라고 얘기하면 폭탄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을 많이 올려놓고 나서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셔라 그냥. 아시겠죠? 세금 건강보험료 폭탄 맞기 싫어서 세금 건강보험료 내기 싫어서 국민연금을 줄인다?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받을 건 많이 받은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자, 뮤미님 아이돌보다 더 멋진 셈. 제가 아이돌보다 멋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돌들이 욕합니다. 제가 방탄소년단 BTS보다 잘생겼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우리 뮤미님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실제 제가 방탄소년단보다 잘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 순간 방탄소년단 팬들한테 폭탄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시다모 25님 감사합니다. 안티용님 감사합니다. 주셨네요. 오순홍님 반갑습니다. 자, 알고봐요님.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만약에 자녀 밑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부부가 들어가 있는데 남편이 국민연금이 연 2천이 넘어서 피부양자 박탈될 경우에 남편만 박탈되나요? 같이 박탈되나요? 자, 소득으로 박탈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다 박탈됩니다. 아시겠죠? 주택으로 박탈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한 명만 박탈되는 거지만 어쨌든 소득으로 박탈되는 경우에는 다 박탈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같이 떨어지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금소세 2,000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금소세 1,000으로 하는 데서 미리 준비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소세가 2,000,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 1,000. 그렇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금융소득 1,000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고 1,000만 원이 넘어가시게 되면 다 부과가 되는 것이죠.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어쨌든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자, 그런데 어쨌든 1,000만 원이나 1,100이냐 그러면 1,000 이하로
하향하시는 게 좋겠지만 2천 정도 되면은 어쨌든 많이 좀 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알고바이님도 마찬가지 잘 보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빼시는 게 좋겠지만 어차피 많이 나온다. 그러면 소득을 늘리시는 게 좋겠죠. 그냥 2천을 1,000만 원으로 하향해서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것보다 2천을 4천으로 늘려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더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미네랄님, 남편이 60년생이고 소득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을 앞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더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금 저축 가능한 상품이 있을까요? 참고로 소득은 세전 450만 원, 연금은 78만 원 정도 받습니다. 자, 직장 5에서 7년 정도 다니시는 건데요.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셔야죠. 지금 세전 450이니까 연봉을 따지면 거의 5, 6천 받으시는 거거든요. 네. 연봉이 적은 금은 아니시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은행 증권사 가셔가지고 IRP를 가입하십시오. IRP. 예전에 연금저축이 있었다면 지금은 IRP가 더 좋아졌거든요. 똑같은 더 확대된 기능이기 때문에 IRP를 가입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세액공제 받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를 꼭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60년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뭐 비과세 연금보험도 꼭 생각해 보시고요. 대신에 비과세 연금보험은 5년, 10년 납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치를 5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60년생, 65세신데 뭐 거의 75, 80세 돼야지 연금 받으실 거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알맘님 연금저축이 건강보험료에 부과된다면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쵸? 연금저축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사실상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과하고 있지 않고 지금 부과하지 않겠다고 지금 법원을 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좀 약간 이상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시겠죠? 저도 유튜브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유튜브의 썸네일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어차피 이 방송을 하는 사람 유튜브 입장에서 썸네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약간 좀 과다하게 자극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썸네일이라든가 그런 뭐 어떤 뭐 그 자극적인 멘트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손명원님 감사합니다. 은퇴 후에 해외에서 연금으로 매월 내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세금의 의료보험에 영향을 받나요? 자, 우리 손명호님, 기본적인 시스템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손명호님께서 프랑스에서 가입하신 연금은 프랑스에서 세금 내시겠죠. 국내에서 가입하신 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입하신 연금은 그것이 무엇이든 과세 대상이라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 그것도 다 띄고 받으시는 거고, 만약에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부과 통장에 나오실 겁니다. 그럼 내셔야죠. 해외에 있다고 해가지고 안 내시는 게 아닙니다. 몸은 해외에 있지만 국내에서 낼 건 다 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추가로 부과되면 다 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별도로 뭐 프랑스랑 대한민국이 별도의 협정을 맺지 사회보장 협정? 이런 걸 맺지 않았다면 결국 낼 거는 다 내셔야 됩니다. 자, YSKR님 62년생 96만원 정도 9월달 처음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처음 받으셨군요. 네. 9월달? 네. 자, 아내는 71년생 9년 차이고요. 119개월 추후납이 있습니다. 해야 할지, 아내는 연금은 4년 정도 되고요. 앞으로 5년이어야 되고요. 조언 부탁합니다. 자, 아내분이 국민연금을 늘리셔야죠. 일단 우리 YSKR님 62년생이신데 국민연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100만 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연금액이 많으시다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되신다면 아내분은 연금이 조금만 있어도 된다. 어차피 남편분으로 살고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YSKRM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연금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적으세요. 그러면 아내분이 국민연금을 차라리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내분도 9년차 내셨고 추후납부까지 하시게 되면 거의 6, 70만 원대로 연금액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아내분, 지금 이런 케이스라면 아내분의 국민연금을 한 거의 100만 원까지도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아내분 거 하십시오. 아내분 거. 네. 자, 손명호님, 국민연금 말고 해외 연금에서 오면은요,
해외연금 뭐죠? 네, 선명호님 해외에서 받으시는 거는 해외에서 연금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 연금이다. 그럼 프랑스 소득 체계를 과세 체계를 적용받는 것이고 대한민국 연금이다. 그럼 대한민국 과세 체계 연금 적용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돈을 해외로 가져갈 때 해외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조세 협약에 의해서 다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야 될 것은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한국에서 내든 프랑스에서 내든 내게 된다. 한국에서 안 냈으면 프랑스에서 내는 것이고 프랑스에서 내면 안 냈으면 한국에서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비과세 연금을 가입했다. 그럼 비과세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그냥 뭐 환전해서 프랑스로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뭐 좀 복잡한 질문이긴 한데요. 각 국가 간의 조세 협약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니까 특히 국내에서 연금 받으신 분들인데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내 통장에 두시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걸 노후에 국내에서 활용하시더라고요. 네. 자, 미미님 연금 붙기 싫은데 쌤의 좋은 설명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연금 네, 열심히 내십시오. 미미님 지금 연금은 가입할 때 납입할 때는 좀 지겨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괜히 했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금입니다. 자, 작가님 64년생 직장가입 248개월 납부 2027년부터 118만원 수령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고 납입 금액으로 119개월 추가 납입 그리고 임의계속 가입을 최고 납입 금액으로 지금부터 2년 납입도 하고 이후 연기연금 2년에서 2029년부터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연금 박사님은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요? 최고 납입액이 아닌 25만원 중간치로 납입할 경우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자, 최고 납입으로 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시라면 지금 이미 248개월 납부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64년생이시니까 작가님이 과거에 평균적으로 내왔던 보험료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거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주거든요. 그만큼을 내시면 됩니다. 지금 작가님은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니까 과거에 뭐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내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만 원으로 내시면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50만 원으로 내오셨습니다. 그럼 50만 원 내시면 되겠습니다. 248개월을 내고 118만 원 수령 예정이시라면 과거에 그렇게 높은 금액을 내셨던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평균적인 금액으로 내왔던 금액으로 앞으로도 내시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용해발자취님 추후 납부 12월에 하려는데 법이 바뀌면 언제 해야 할까요? 자, 법이 만약에 바뀐다면 11월에 신청하시고 12월 이후부터 분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 말씀드렸죠?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마님 50대 주부예요. 생명보험에 10년 3,600만원 변액연금 깨고 국민연금 추납 119회 하고 나머지 증권사 연금증에 넣는 거 어떨까요? 자, 생명보험에 연금을 깨서 국민연금 추납 119회 한다? 오케이. 아시겠죠? 이거는 뭐 어쨌든 생명보험 연금을 웬만하면 안 깨면 좋겠지만 그렇게 변액연금이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을 거니까 또 앞으로도 수익 난다라는 보증은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국민연금 추납할 돈이 있으면 별도로 하시면 되겠지만 국민연금 추납할 돈이 없다? 그러면 생명보험 연금을 가지고 추납으로 옮기시는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증권사 연금저축에 넣는 게 어떨까요? 나머지는 뭐 증권사 연금저축 하셔도 되고요. IRP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잘 포트폴리오를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징은 연금저축, 연금펀드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나 증권사에 가입하시게 되면 운용하셔야 됩니다. 운용.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3,600 이상으로도 가능하지만 3,60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여러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하시게 되면 그거는 일정한 수익률을 보증합니다. 대신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참고해 보시면서 어떤 게 좋을지 개인연금으로 불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미님, 쌤은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면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사랑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잘 돼야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행복하고 그래야 제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저는 잘 돼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살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전부 노후가 어려워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길거리에 노숙자가 늘어난다거나 그중에서 뭐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막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길 가는 사람 푹 찌르고 막 그냥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거나 도둑질이 늘어난다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면 결국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복지제도를 통해서 온 국민이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노후에 지금처럼 무슨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 당하고 날려먹고 노후에 힘들고 이런 거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 안정적인 연금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금이 있으면 보이스피싱을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대신에 연금이 있는 사람들은 그달 연금액만 보이스피싱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나와요. 다음 달에 보이스피싱 또 당하면 다음 달에 또 나와요. 또 당해도 또 나오고 또 당해도 또 나오고 또 당해도 또 나오고 계속 당해도 계속 나와. 아시겠죠? 이게 연금의 힘입니다. 목돈은 한 방 날리면 내 인생의 끝이지만 연금은 날려도 다음 달에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연금을 알려드림으로써 우리 모두 같이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자. 아시겠죠? 예. 이런 차원에서는 애국자 감사합니다. 자, 사랑공간님 이미 계속 가입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미미님 뭣도 모르는데 세미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도움되시다니까 감사합니다. 토네치카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고 있는데요. 나중에 연금소득세 5.5에서 3.3%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되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22%의 세율을 내게 되는 것인가요? 5.5, 3.3 저율과세가 거주자 전용 세율이라고 GPT에서 여러 답변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그러게요. 이거 제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일단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나라에서 수령하시는 연금에 대해서는 5.5% 되시는 건데 비거주자? 자, 이 비거주자, 거주자가 뭐 대한민국에 180일 이상 거주하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제가 뭐 판단하기로는 이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할 때 이런 연금에서 판단할 때는요. 거주로 판단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주소만 있으면 거주자로 보더라고요. 그죠? 네. 요거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서 비거주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진짜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뭐 연간 183일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해외에서 계속 살아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자, 고이라떼님. 55세이고 목돈 1,900만 원이 생겨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할까 하는데 60세부터 10년간 수령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IS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가 있으니 연금 활용태로 활용하기 쉽긴 한데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어쨌든 뭐 IS 계좌로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절세가 일부 될 뿐이지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1,900만 원을 가지고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실 수 있겠지만 연간 1,80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뭐 1,900만 원 자체가 연금으로 나눠받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목돈 1,900만 원. 자, 이런 약간 종잣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길게 기간을 두고 한 10년, 20년 불려서 연금으로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연금저축 펀드 IRP 계좌로 하시게 되면 1,800만 원까지 넣으실 수 있고 그 중에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60세 5년 후 말고 조금 더 불리셔가지고 연금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ISA 계좌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ISA 계좌에 넣으셔서 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금액이 예를 들면 연금으로 받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ISA 계좌에서 목돈으로 굴려서 나중에 그 목돈으로 굴린 금액을 일시불 연금으로 한 5년, 10년 후에 재가입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호양 케빈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연금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호양 케빈님 연금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산하십시오. 하산. 이제 방송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더 잘하시니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200만 원 뱉어내셨어요? 토해내셨군요. 내년에는 군추납을 하여 내년에는 약 4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받으시는 거죠. 문제는 후년부터 정년까지 3년간 현재 수준으로 급여를 수령한다면 매년 400만 원 정도 뱉어내야 됩니다. 연말정산 시 위와 같은 내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와이프도 근무 중이라 절세할 것이 마땅치 않은데 둘 다 4, 5년 후 정년입니다. 근데 호양캐미님 뭐 연금저축 IRP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연금저축 IRP를 했을 경우에 최대로 했을 경우에 연간 900만 원 정도, 900만 원에 13.2%니까 대략 한 12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00은 또 토해내셔야 되겠네요. 뭐 방법이 없네. 뭐 애를 하나 낳으시는 것도 애를, 그쵸? 네. 인적공제 받고 그렇거든요. 네. 뭐 나이는 좀 되셨지만 이제 늦둥이 하나 보시거나 늦둥이 둘 보셔가지고 한 분씩 우리 본인과 배우자분 이렇게 각각 소득공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 방법 아니라면 사실상 그렇게 뭐 쉬운 게 없습니다. 낼 건 내셔야죠. 네. 저 어떡하지? 네, 급여소득자, 뭐 의료비를 쓸 수도 없고 신용카드를 엄청 쓸 수도 없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낼 건 내셔야 되겠네요. 이제 방법이 따로 없어요. 소득공제, 세금공제 상품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 원라이프님 감사합니다. 이쿠님 박사님, 제가 55세인데 연금을 추가로 가입해서 도움될 만한 상품이 있을까요? 네. 개인연금을 추가로 하신다면 국민연금 준비하셨고 퇴직금 있으시고 개인연금 추가로 준비하신다면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그리고 비과세 연금보험, 최저보증연금 5, 6, 7, 8% 최저보증연금보험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로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안내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님 폭탄. 네, 폭탄. 네. 자, 호양키우님 방법이 있을까요? 와이프도 근무 중이라서 이거 말씀드렸고요. 뮤미님, 종신은 요즘 가족 간에도 빨리 죽어라 나와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걱정됩니다. 자, 어디 갔냐, 그 다음에, 네.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별수공님, 국민연금 배우자 합산 300만 원이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그렇죠. 기초연금은 부부의 가구별로 보는데, 가구의 국민연금이 이미 한 300만 원 넘었다면, 이제 룸이 한 60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돈이 있으셔서 일단 기초연금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 월 364만 원 이상 되시면 탈락이니까. 국민연금으로 이미 300만 원 잡아먹거든요. 자, 쌤님 감사합니다. 아니, 뮤무님 감사합니다. 네, 마리무님. 자녀연금보험 영상 잘 봤습니다. 거기 소개된 게 변액연금보험에 스톡하나요? 일반연금보험인가요? 8% 이자가 붙더라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자녀연금보험, 최저보증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상품 구조는 변액연금입니다. 투자하는 연금이지만 해지하게 되면 수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받는 조건 하에서는 확정, 최저보증입니다. 아시겠죠? 상품은 투자하는 변액 상품이지만 연금 받는 조건 하에서는 확정 최저보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품 종류를 보지 마시고 내가 받을 연금의 조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영화장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며칠 전에 만나 뵙고 집에 오니 너무 아쉬웠어요. 덕분에 좋은 상품 잘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돌아가셨다니 다행이고요. 연금 잘 납입하셔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소를님, 퇴직 후 다른 소득은 없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주부로서 임의가입 불입하고 세액공제 받게 된다면 5월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나요? 네. 자, 다른 소득은 없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만 있으시다면 종합소득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즉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소득이 없고 공적 연금만 있으신 분들은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을 탈 때 원천 징수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인적공제, 그 가족관계증명서 뭐 이거 한 장만 내시면 국가에서 알아서 전부 다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환급액이 생긴다, 그러면 다음 달 연금액에 환급해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조금 더 거둬야 될 돈이 생긴다, 그럼 다음 달 연금액에 어떤 차감을 하겠지만 실제로 차감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종합소득 신고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자, 제이하루님, 군대 국민연금 200만 원 받고 고가 아파트가 있으면 건강보험료 많이 내겠죠. 그렇죠. 지역가입자가 되신 분들은 고가 아파트가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좀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이하루님, 지역가입자를 안 되기 위해서 이제 직장가입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죠. 어차피 국민연금 200만 원 받으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탈락하시거든요. 안 되십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면 직장가입자가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직장가입자 되는 방법.
뭐 아는 친구분의 회사에 가가지고 한 며칠만 일해주고 직장 월급 받는다, 4대보험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 법인의 직장가입자가 돼서 주택, 고가 아파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편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편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직장가입자에게는 주택을 면제해주고, 지역가입자에게는 주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가입자가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똑같이 대우해주는가, 똑같이 빼든가, 똑같이 넣어주든가. 아시겠죠? 네. 자, 알고바이님, IRP는 일시금으로 다 받아도 어떤 불이익이 없는지요? IRP는 일시금 받으실 수 있는데, 일시금 받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 세금 공제 받으신 거 전부 토해내셔야 됩니다. 16.5% 세금을 일괄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세금을 5.5%만 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불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연금 수령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그걸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다 세금을 더 내시면 되는 것이고, 그 이내 국가가 시킨 대로 하면 세금을 할인해드리는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손해치카님, 연금 수령 시점에 마찬가지로 변액연금 상품으로 연금 수령 시 비거주자라면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22% 단일 세후율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먼 미래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이 어쩔 예정입니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꼭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체님 55세입니다. 추납 알아보니 1999년부터 2009년 119개월 추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39만원 매월 내고 있는데 39만원 곱하기 119개월 내는 것이 나은가요? 나중에 소득이 줄어서 적게 낼 수 있을 때 추납하는 것이 나은가요? 자, 어쨌든 적게 내시면 적게 내는 만큼 연금액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39만원 정도 내고 계신다면 그렇게 나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곱하기 119개월 하셔가지고 다 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소득이 줄어서 적게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보험료율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시게 되면 9%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시는 것이지만 내년, 후년, 내후년이 지나서 만약에 8년 후가 되면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갑니다. 보험료율이 1.5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을 절반으로 줄여도 보험료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은 줄었지만 내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 봤을 때 늦게 나중에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할 수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자, 3턴이 의료보험 한 달 이상 해외에 있으면 의료보험 반환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이상 해외에 있으면이 아니라 이거 바뀐 것 같은데요. 3달 이상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반환된다는 것은 3개월 이상이다. 자, 아담스코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60세까지 납부 전 59세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유족연금 어떻게 될까요? 뭐 어쨌든 국민연금은 납부 전에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시든 개시 후에 사망하시든 관계없이 가입한 기간, 납입한 기간에 따라서 기본 연금액이 세팅됩니다. 그 기본 연금액의 60%, 20년 이상 가입하셨다면 60%를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금 개시 후나 연금 개시 전이나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명호님, 박사님,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선납제도 있나요? 예를 들면 4년 거 한꺼번에 먼저 내면 가능한가요? 네. 선납 가능합니다. 50세가 넘으셨다면 최대 5년치를 선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납하신다고 해가지고 보험료를 뭐 깎아드리는 게 아니라 선납하시면 먼저 내놓는 것이고 계속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보험료 내셔야 됩니다. 내가 향후 5년치를 선납했는데 그 5년 동안 보험료가 올라갔다? 나중에 차익을 더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납했다고 납부 의무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자, 행복한 하나님, 운동하고 오셔서 지각하셨네요. 네, 지각했지만 계속 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하면서 들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쿠님,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나라에서 상장 하나 줘야지 뭐하는지 삽다. 그렇죠. 나라에서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상장은 바라지도 않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연금 많이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자, 오뚜기님, 연금 박사님, 진짜 웃기세요. 또 나와요. 네, 또 나와요. 맞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금을 갖고 있으면 평생 걱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동수님, 연금보험 10년 납 2,400만원 완납한 거 있는데 이대로 살리는 게 나을까요? 해약해서 추납 75개월 1,940만원 납부하는 게 나을까요? 네. 자,
연금보험 가입하셨는데 아마 어떤 연금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금연동의 연금이었다든가 변액연금이게 되면 그렇게 연금액이 많이 높지 않으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사실상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 추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없다. 그러시면 연금보험 해지해서 추납하시는 것이 사실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죠? 몽당님, 여기는 천둥 번개 치고 무서운 시간입니다. 비도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늦은 퇴근 조심하십시오. 저희는 아직 여긴 서울에는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폭우가 오게 되면 뭐 침수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키리님, 지금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하고 있지 않고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하고 있네요. 3년 뒤 퇴직 시 금액은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을 시 종신으로 가능한가요? 자, 이 퇴직금을 지금 퇴직연금 제도를 회사에서 하고 있지 않으나 그 퇴직금을 IRP로 받으시면 연금으로 받으면서 퇴직소득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IRP로 개인적으로 안 받으실 경우에 직접 받을 경우에 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IRP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효과를 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IRP로 해서 별 답이 없을 것 같다. 그러시면 9천만 원 가지고 저희 센터로 오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9천만 원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랜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뒤니까 3년 뒤에 저희 센터 그대로 있을 거니까 3년 뒤에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면 더 좋은 연금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3년 뒤에 가장 좋은 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스폰지밥님 감사합니다. 권지은님, 추납할 건데요. 9월달에 신청해서 그날에 낼 건데 좋은 방법 부탁합니다. 네, 일단 뭐 9달에 신청해서 그날 내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굳이 지금 법 개정하는 추세를 봤을 때 굳이 좀 좋다 그러면 11월에 신청해서 12월부터 뭐 한 2, 3회 분납해내는 것, 이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실 거면 큰 차이 없으니 그냥 내년에 하는 것보단 올해 하는 게 낫다. 스폰저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센터도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10시가 넘었네요. 그죠? 준수님, 사회초년생 IRP 연금저축 IACA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하면 소액에도 효과가 크겠죠? 물론 뭐든지 장기적으로 하면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지은님, 한 번에 다 내시십시오. 그냥 뭐 내셔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미네랄님 감사하고요. 오선호님 감사하고요. 남박사님 감사하고요. 정영준님 감사합니다. 이선희님 감사합니다. 마스고금님, 26세 딸아이가 대학생이 되면서 알바를 해 국민연금이 가입되었고 수입이 없을 때 불입 못했는데 직장 갈 때는 낮은 단계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빠지 못한 게 납입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추납할 수 있는데 26세입니다. 26세. 앞으로 연금 받으려면 40년 남았어요. 40년. 그쵸? 나중에 상황 봐서 하시라고 하십시오. 지금 뭐 미리 굳이 할 필요 있겠습니까? 나중에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김원희님 감사합니다. 사랑공원님 감사합니다. 리리님, 네, 중국인님, 왜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혜택을 받나요? 정말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가면 혜택을 또 받는다고 하니까 상호 협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즈크님 감사하고요. 웨쿠님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다 왔습니다. 이제 임승리님, 갑자기 마이크가 좀 멀게 들리네요. 그러네요. 참, 그렇죠. 사랑관님, 반값 보험료 샘과 박사님 두 분이 비싸게 생겼네요. 아, 네. 동글하고 이마가 높고 야무지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네, 큰일 났네. 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왔으니까, 시간이 다 되니까 이제 1시간 넘으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세팅한 거 아닌데. 어쨌든,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연금 잘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199회 연금박사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더운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제 9월입니다. 9월.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 그쵸? 네. 네, 우리 이쿠님 댓글하지 마시죠. 박사님 주시게. 그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챙겨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쨌든, 연금박사는 지금까지 199회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200회인데요. 200회 맞아서 지금 뭘 해드려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항상 안전기거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연금 많이 준비하시고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만 연금 가입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연금을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연금을 준비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국가도 행복해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다 각자 개인도 행복해지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준비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그날까지 연금박사는 쉬지 않고
연금박사 라이브를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늦은 시간도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네, 그리고 연금박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